몇 해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인터넷에서 산장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푸른 숲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다. 우리 일행은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마음껏 쉬며 즐기고 싶었다. 차를 타고 험한 산길을 달려 도착한 산장은 인터넷 사진보다 조금 더 낡아 보였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장소였다. 주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산장은 주변에 다른 건물 하나 없이 고요했다. 주인은 이 산장은 예전부터 이곳에 있던 건물이고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물품과 실내, 시설 설명을 해주며 저녁이 되면 날이 급격히 어두워지니 늦지 않게 귀가하라는 주의를 잊지 않았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산속에서의 밤은 생각보다 깊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날 밤 늦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만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친구들을 놀리느라 장난을 치는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반쯤 잠이 깬 상태에서 밤사이 잤던 방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저녁에 우리가 스스로 닫았다는 것은 확실했다. 불안감이 조금 밀려왔지만 자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는 누가 우리 방 창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다들 잠자리에 들었지만 창문 밖을 확인하러 간 친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바깥쪽 유리에 손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우리가 온 방향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찍힌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서로에게 겁주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산장의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 좋아하는 음료를 손에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더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촛불을 찾아 불을 붙이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사용해 방을 비췄다. 그 순간 집안 여기저기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듯한 소리였고 마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산장의 주인이 급히 돌아와 여기 있었군요. 괜찮아요? 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는 놀라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는 조용히 우리를 산장 밖으로 안내했고 전기 설비의 문제인지 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은 이 산장은 원래 오래된 신앙 모임이 사용하던 집이었고 주인이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을 일부러 빼놓았다는 것이었다. 신앙 모임은 오래전에 해산되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종종 들려온다고 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우리는 그날 밤을 차 안에서 보냈고 아침이 되자마자 짐을 챙겨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산장을 다시 찾지 않았고 그곳에서의 이야기는 우리만의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남았다. 거기서 들렸던 그 속삭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한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은퇴한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히 노년을 보내기 위해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였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근처의 안개숲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개숲은 이름처럼 항상 뿌연 안개로 뒤덮여 있는 작은 숲으로 주민들은 해가 지면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노부부의 손자인 민수가 방학을 맞아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도심에서만 자라온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특히 안개숲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11살 소년인 민수는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안개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숲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그 숲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가 진 후에 숲에 들어가 그곳에 안개 속에 갇힌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린아이답게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그의 무험심을 더욱 자극했죠. 그날 밤 민수는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안개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민수는 확실히 어떤 오싹함과 함께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그는 털어내고 더 깊이 숲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바람도 없는 잔잔한 숲속에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수는 드디어 숲의 중앙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그는 작은 대리석으로 된 고대의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으며 그 위에 올려진 낡고 먼지 쌓인 낙엽 더미를 치우자 빛바랜 철제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민수가 손을 뻗어 상자를 열 순간 주변의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 그의 앞에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난 민수는 그 그림자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한국어였고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비명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제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숲 입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은 급히 그를 집으로 데려왔고 마을 이야기꾼들은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안개숲의 저주가 발현된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민수는 깨어난 후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2번 다시 밤의 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안개숲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숲에 밤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저 안개숲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불가사의한 자연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갔습니다. 3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지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다. 방은 매우 작고 낡았지만 책상과 침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지수는 망설임 없이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지수는 거기에서 며칠 동안 몰입하여 공부했다. 작은 방은 조금 답답했지만 다행히 층마다 마련된 공동 거실에서 잠깐씩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지수는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기분 탓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공부가 잘 안 풀려 잠시 공기라도 쐬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 고시원의 옥상에서 내려다본 밤하늘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잠시나마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그러던 그때 지수는 옥상 한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고시원에 사는 다른 사람들 중 하나처럼 보였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았다. 그 여자는 지수에게 웃으며 손짓을 했고 지수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을 이 고시원에서 오래 살았다고 소개하며 이곳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지수는 그녀의 분위기가 꽤 친절하고 따뜻해 보여서 안심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그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고시원에는 지키지 않으면 되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절대 밤 12시 이후에는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들어가지 말 것. 2번째, 복도 끝 창문은 아무 이유 없이 열어두지 말 것. 3번째, 기묘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말 것. 지수는 이것이 그저 친구들끼리 꾸며낸 장난 이야기일 뿐일 거라 생각하며 웃어넘기려 했으나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웃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자는 이상한 이야기를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이상한 분위기에 겁이 나서 서둘러 옥상을 내려왔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했던 얘기가 자꾸 떠올라 괜히 찝찝했다. 결국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던 지수는 잠들기로 했다. 그러나 깊은 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방벽을 긁어대는 소리였다. 지수는 규칙을 떠올리며 커다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떨리는 손으로 복도 끝으로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 분명해졌고 한문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경고한 그 밤이었다. 이성을 잃은 듯 문을 열려고 하던 찰나 지수는 느닷없이 강한 손에 이끌려 뒤로 당겨졌다. 그것은 옥상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들어가지 마 라고 경고했다. 지수는 비틀거리다가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 후 소리는 사라졌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지수는 그 고시원을 떠나기로 했다. 간단한 짐을 싸들고 고시원 주인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우연히 그녀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고시원 가족 사진이었고 그녀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주인은 오래전 그 여자가 고시원 옥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다. 지수는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잃었다. 자신이 본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고시원을 떠난 지수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경고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고시원 에바를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